지자체들이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현황을 김포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부천 시민들에게 총선 당선자들에게 바라는 바를 물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희망사항이 나왔습니다. 부평구가 부평산단과 주안산단의 경쟁력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산단의 용적률을 높여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온라인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대응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4.15 총선이 모두 끝났습니다. 부천에서는 모두 4명의 당선인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는데요. 민심은 이제 당선자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이정아 기자가 시민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21대 국회. 부천 시민들에게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을 물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도로에서 보내는 택시기사는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주문합니다. 민식이법 적용돼가지고 그런 문제들, 그 주변에 이런 철책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들이 개선이 돼줘야 이런 어린이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회 입법 활동도 중요하지만 부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정책도 꼼꼼하게 살펴주길 희망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저희 부천시 주민들은 상당히 자기 그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거든요. 지역과의 그런 관계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어떻게 지역들이 이제 그 정체성을 가져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 분들에게 좀 인지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부천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이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원도심하고 신도시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좀 균형을 맞춰서 좀 발전해 줄 수 있고 저희들한테 서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해줘야지. 왜냐하면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 없어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지만 서민들은 굉장히 어렵걸랑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부천 발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저마다의 소망들. 후보 시절 선거운동에서 수차례 말했던 약속들을 당선인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역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돼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지자체마다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원금 규모가 상당하다 보니 신청을 받고 지급하는 과정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 코로나 지원금 지급 현황 어디까지 와 있는지 경기도 김포 상황을 중심으로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 김포시에도 상당히 많은 지원금 계획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지원금들이 있는지 좀 짧게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김포시에 살고 있다면 경기도와 김포시의 지원금을 합쳐서 1인당 15만 원입니다. 네. 다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정부 재난지원금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려야 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지급 규모가 큰 건 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게 인정이 된다면 소상공인 1인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프리랜서도 긴급 생계비를 받습니다. 네. 학습지 교사나 트레이너, 문화계 종사자나 대리운전기사, 보험 설계사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고요.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 원입니다. 또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무급으로 일을 쉰 근로자에게도 월 최대 50만 원의 생계비가 지급이 됩니다. 꼭 지원금이 아니더라도 요금이나 세금을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4월과 5월 상하수도 요금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면제를 해주고요. 네.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는 깎아준 임대료만큼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다양한 지급 정책이 나와는 있는데 지원금별로 지급 절차나 또 일정이 달라서 좀 헷갈리거든요. 네. 실제로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먼저 재난기본소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신용카드 신청
신청은 이달 30일까지만 받습니다. 오프라인 선불카드는 이번 주부터 신청을 시작을 했고요. 다만 신청 기간은 꽤 긴 편입니다. 7월 말까지 신분증을 챙겨서 각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은행을 방문을 하면 됩니다. 카드는 받는 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앞서 살펴봤더니 다른 지원금들도 실질적인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난 6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금은 벌써 한 차례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17일 지급이 시작이 됐고요. 신청자 중에서 심사가 끝난 2천여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이 지급이 됩니다. 김포시는 당초 소상공인 지원금을 위해서 200억 규모의 예산을 잡았는데 현재까지 10%가량이 집행이 됐습니다. 때문에 이번 지급과 별개로 이달 29일까지 신청을 더 받아서 순차적으로 지급을 더 이어갈 예정이고요. 네. 프리랜서 생계비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도 지난 17일 접수가 한 차례 끝났습니다. 프리랜서 생계비는 1차 접수에서 600여 명이 신청을 했고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3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아서 지급 금액은 명확하지가 않고요. 김포시는 이르면 4월 말에서 5월 초 두 지원금에 대한 2차 접수 공고도 낼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 지원금 규모가 상당하다 보니까요. 신청부터 또 지급에 이르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일부에서는 접수를 하기 위해서 긴 줄을 서야 한다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또 혼선을 빚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는데 실제 현장 어떻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김포시에서도 모든 지원금 접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오프라인의 경우인데 오프라인 접수처는 한 곳뿐인 소상공인 지원금 접수처에 한번 가봤는데요. 오프라인 신청을 시작한 지 2주 정도가 지났는데 처음보다는 훨씬 차분한 모습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주까지는 신청자가 또 몰리는 시간대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 주부터는 신청자가 좀 줄면서 다소 한산한 모습이었고요. 신청자가 한 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청자 혹은 위임자 한 명만 접수처에 들어갈 수 있게 하거나 시간대별로 소득을 하면서 현장 방역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포 코로나 지원금 지급 현황 살펴봤는데요.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한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진 기자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또 전해주시죠.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을 미뤘던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가 20일 온라인 개학을 마쳤는데요. 인천시 교육청에서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수업에 따른 중점 관리 대응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훈 인천시 교육청 대변인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온라인 개학에 맞춰서 코로나19 대응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취지로 이렇게 준비하게 됐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자료를 다양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안내하였습니다. 네.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배포하였고 현장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내 감염 상황을 가정하여 대응 방향을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학생용 3편, 또 교직원 3편 이렇게 준비가 됐다고 들었는데 총 6편의 이 동영상에 각각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네, 이번에 제작한 코로나19 동영상은 총 6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등교 개학 시 학교에서 유증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단계별로 구성했고 또한 학교 구성원별로 대응 요령 등도 담겨 있습니다. 네. 특히 유나의 하루편이라는 그 동영상이 있는데요. 여기는 가상인물인 학생 유나가 등장해서 등교부터 하교까지의 일상을 살펴보는 동영상입니다. 유나의 일상을 따라 등교 시 발열 검사, 학교에서 수업 중이나 급식 중에 지켜야 할 위생수칙, 그리고 귀가 시에 다중이용시설 자제 등 생활에서 지키는 코로나19 예방에 관한 내용을 담았고 이 동영상을 시청한 학생들도 그대로 보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네, 온라인 개학 이후에 이 취약계층 학생의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교육청에서 마련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온라인 개학에 따라 취약 계층 학생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담임 선생님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복지사님까지 같이 함께해서 취약 계층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 상담을 지금 현재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는 코로나19 예방용품과 주 부식과 같은 생필품을 전달하고 군 네이버스와 같은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과 연결하여 촘촘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학교에 현재 배부되어 있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비 20%를 긴급 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해서 취약한 위기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원격 수업으로 많은 분들이 지쳐 있을 텐데 이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다고요? 네,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사, 학부모, 학생들 모두가 피로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지치고 불안한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서는 도서 무료 택배 서비스도 지금 하고 있고, 또 평생학습관에서는 1도서관 1책 가족 독서 릴레이도 현재 운영 중입니다. 또한 교육복지 우선 지원 학생을 대상으로 책과 선물 꾸러미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는 초등학교에 처음으로 입학하는 우리 신입생 가정을 대상으로 이 책 읽는 모습이라 책 읽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유하는 책날개 입학식, 책 읽어주세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성껏 마련한 상품도 있으니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준비한 이 다양한 이벤트로 많은 분들이 좀 활력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남겨주시지요. 네,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들 지쳐 있으시기도 합니다. 또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 수업으로 학부모님과 학생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모두 낯선 경험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지키면서도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기에 보완할 점은 있었지만 학교 현장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원격 수업을 준비하였고 대부분의 학생이 높은 출석률을 보이면서 원격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신 선생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믿고 지지해 주시는 학부모님들 덕분입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의 높은 정보기기 활용 역량과 적극적인 참여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외벽에 걸려있는 너희가 와야 학교는 봄날이라는 문구처럼 교실과 운동장에 우리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넘치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과 또 교사들이 얼른 학교에서 얼굴을 보고 수업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훈 인천시 교육청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평구가 부평산단과 주안산단의 경쟁력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두 산단의 용적률을 높여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인데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9년 조성된 부평 국가산단. 부평구는 최근 부평 주안산단 일대 72만 1000제곱미터를 노후산업단지 정비 필요지역으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정부의 건축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20년 이상 된 노후산단의 경우 휴식공간 등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대신 용적률을 최대 1.2배 높일 수 있습니다. 연면적 5,000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부평과 주안산단의 기존 최대 용적률은 350%. 하지만 노후산단 정비 필요 지역으로 지정된 지금은 용적률이 420%까지 늘어났습니다. 부평구는 이번 정비에 따라 지역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으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첨단 산업이 많이 유치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건립이 되면 많은 업체가 또 이제 들어올 테고 그 업체로 인해서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이 이제
되면서 저희 이제 부평 산업 경제가 한층 이제 발전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평 산단과 주안 산단에는 현재 약 1,10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약 15,0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후 산단 정비 지역 지정이 지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인천시가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사업을 계획했는데요. 지원 대상은 인천 지역에서 1년 이상 영업한 영세 소상공인입니다. 인천시는 약 150개의 업체를 선정해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업체 홍보와 광고, 점포 환경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인천의 한 20대 남성이 퇴원 일주일 만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8살인 이 남성은 스페인에서 체류하다 지난 3월 17일 입국했는데요. 다음 날인 3월 18일 검역소 검체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인천의료원에 격리됐습니다. 이후 상태가 호전돼 지난 13일부터 미추홀구 자택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요. 지난 20일 미추홀구 보건소에서 실시한 검체 검사에서 또다시 양성 판정을 받고 인천의료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부천에서 치매 노인을 위한 농장 이른바 케어팜을 운영합니다. 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노인들의 심리적, 사회적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농장에서 치매 노인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사 치매 안심센터는 이미 부천 산울림 농장에 쌈채소와 감자 등을 심고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대로 노인들과 함께 수확할 예정입니다. 케어팜이란 사회적 돌봄의 케어와 농장 단어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앞으로 부천과 김포 등 공항 주변 상가의 어린이집과 양로원, 지역 아동센터 등이 냉방시설에 대한 전기료를 지원받습니다. 경기도는 21일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수용해 공항소음 방지와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음 피해 거주지에 해당하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상가와 단독 건물에 위치한 아동 노인 복지시설도 내년부터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공항 인근 단독주택, 학교, 아파트에 설치된 어린이집과 노인시설 등만 지원돼 형평성 논란이 잇따랐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소음 피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기도 내 신용카드 매출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1월 20일부터 2달간 도내 카드 사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8,800억 원이 줄어 11.1%의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이 가장 크게 줄어든 품목은 6천억 원이 줄어든 요식업과 유흥업으로 전체 감소액의 32%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음식료품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가 증가해 외식 감소에 따른 반사 효과를 입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기도가 포트홀 도로 파손을 신속하게 보수하기 위해 도로 모니터링단을 확대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택시 운전자 등을 중심으로 도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일반 도민으로 확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활동할 모니터링단은 택시 운전자 292명과 새로 위촉된 도민 522명 등 모두 814명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도로 파손이나 쓰레기 등을 발견해 국토부에 신고하게 되며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2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계절이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것 같죠? 수요일 아침 기온이 5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9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4월 말답지 않게 쌀쌀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춥게까지 느껴집니다. 한낮 기온 목요일에는 20도까지 오르겠고 주 후반에는 15도 안팎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